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논을 외워라. 자, 윤주, 어떤 얘기부터 해보고 싶습니까? 그,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거의 다 그, 공자가 말했던 말들인데, 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 음, 그, 중, 어, 그, 27쪽에 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음.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라는 거가 꽤 기억에 남아요. 왜? 보통은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 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불편한데, 음, 멀리서 자기 시간 내면서 어렵게 와주는 사람이니까 음, 그 사람한테 너무 집 완전히 깔끔하고 좋은 것들만 놓고 그런 거,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음, 그렇게 신경은 쓰겠지만, 마음 고생할 정도로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음. 아,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그래. 자, 이 구절, 원래 구절의 뜻을 좀 보면, 여기 앞에 20쪽으로 와서, 먼저 한자를 읽어보면, 여기 자왈, 그렇지. 자활, 하기시, 급지, 불역, 열호, 음, 유붕자, 원방래, 음. 불역, 라코, 인집, 이불원, 불역분자, 호. 어. 그럼 그 중에서 인주가 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인주가 말하는 부분은 유, 붕자원 박래, 불역, 라코 부분. 자, 거기 밑에 이제 해석하는 거 보자. 자, 자활이 뭐야? 공자가 말하기를, 자활이 공자가 말하기를이야. 그다음에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요거는 그 밑에 보면 뭐, 첫 문장. 일절 논어, 논어에서는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가 말하기를 한 다음에 그 해석하는 거. 아, 배우고 제때 익히면 지겹지 아니한가? 이게 친구가 먼 곳에서 아니.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까지가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붕자원박래 불역락호 이게 이제 두 번째야. 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 나서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제 저 앞부분이 한자를 써놓은 거고 그거를 밑에서 이제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거를 다시 해설해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한자로는 뭐 자활, 하기 쉽지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거를 한자를 보고 너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 주는 한자를 중학교 때 뭐 공부하고 거의 안 해서 한자만 놓고 보면은 그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자로 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바꿔 설명해 놓은 건데 문제는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을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요 말을 읽고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되게 짧잖아. 근데 이 짧은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 21쪽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설명 중에는 이 저자의 주장, 자기 생각도 여기에는 담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쪽에 보면 공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약 그 3천 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연, 중, 쟁자, 자하, 등지? 즉 안연하고 증자하고 자아 세 사람이 지덕체를 모두 겸비했다. 지덕체, 지가 머리, 학습 능력, 덕이 인간성, 체는 체력, 운동, 지덕체를 다 겸비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체력도 좋고 삼박자를 고 갖춘 제자가 안연하고 증자하고 자아라는 거야. 자, 그리고 훗날 제자들은 그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음, 노노. 논어요. 이 노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시 일부분 몇 개의 구절을 따와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만든 거야. 어리되이지는 꼭 한번 논어를 읽어라는데 이 책은 논어를 처음부터까지 다 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개만 뽑아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만한 걸 했는데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쓴 책이 아니야. 공자의 지자들이 살아생전 공자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때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록해 놓은 책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논어라고 한다는 거야. 됐니? 네, 논어는 전체가 몇 편? 전, 어? 책 전체요? 논어 책 전체가 몇 편인데? 21쪽 보니까 아, 20편이요. 20편이래, 20편.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오는 두 글자를 제목으로 삼아 전부 20개의 소제목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 논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편이 첫 구절이 아까 뭘로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학생들에게 고대 중국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아니. 아까 한자로 자활 한 다음에 모두, 한자로 자활 한 다음에 뭐로 시작했나? 20쪽에. 어, 논어에서 공자를 가리킨다. 고대 중국에서는, 위에 어, 한자. 한자요? 자? 한자로 활 다음에 아, 자월, 하기시, 습지, 자활 다음에 그 두 글자가 뭐라는 거야? 하기시, 습지? 하기. 두 글자. 하기. 그래서 아, 하기. 번째 1장을 1편의 첫 구절을 따가지고 하기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지금 21쪽 제일 마지막에 설명이 나온 거야. 먼저 1편을 봅시다. 1편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두 글자는 하기입니다. 그러니 1장 1편의 제목이 뭐가 됩니다? 하기, 하기가 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 21쪽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논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22쪽에 가면 이 하기 시집지 어쩌고 한 이 구절을 본격적으로 해설해 놓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쉽게 풀어놓은 거가 이게 지금 빨간색 글씨 써놓은 부분이에요. 아까 앞에도 일단 직역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좀 더 풀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얻은 후 음, 부단히 복습하고 활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며 음, 마음 맞는 친구가 먼 곳에서 놀러 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음.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 이 얘기가 아까 앞에서 20쪽의 아랫부분에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부끄럽지 아니한가? 라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한 거라고. 같은 내용. 맞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 첫 구절로서 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쪽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하기심치 불력 여로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저자는 다른 책을 끌어들여. 무슨 책을 끌어들였어? 23쪽에? 일만 시간의 재발견, 에릭슨이 쓴 일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마인드셋, 마인드셋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의미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식으로 서 어쨌든 요 논어의 이 첫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자기의 배움식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걸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24쪽에 해설을 해놓고, 활력을, 어? 네? 어떤 한쪽. 거를 24쪽에 해설을, 익혔죠. 어, 불력이라는 표현. 불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래? 하지 않는가? 공모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법. 그래서, 아, 원래 이거를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은 실제로는 무슨 뜻이야? 그냥 이게 반문법을 쓰지 않는다라면. 배우고 제때 익히는 배우고 제때 익히면 뭐하다?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에 즐겁다. 공감하는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왜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않은가? 라는 식으로 반문법을 사용해서 이 글을 썼냐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 즐겁지 아니한 라고, 거라고 되물어보는 거.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굳이 반문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자기가 물어놓고 그 이유를 자기 나라도 설명하고 있잖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24쪽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 낮은 성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난다 간다 하는 친구들의 공부 비법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배우기만 할 뿐 익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롭게 습득하는 의미이지만 익힘은 습득한 내용을 끊임없이 응용하고 시도하며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 뭔 말이야, 윤주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익히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음. 말. 그럼 이게 윤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 말을 음, 그렇게 한 이유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아, 저처럼 이걸 듣고 헷갈려 하거나 무슨 뜻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부법 아닐까요? 음. 여기서 윤주가, 그러면 과연 윤주는 배우고 익히고 있냐고. 너가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 건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물을 질문은 윤주는 과연 배우고 익히는 게 즐거운가?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과연 뭐라고 말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배우고 익히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응? 세 번째, 근데 너는 과연 배우고 익히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주는 뭐라고 답할 거야?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주, 배우고 익히는 게 즐거워? 아니요. 어. 여기 저자는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왜 배우고 익히는 게 즐겁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책에서요.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익히면 습득한 내용을 끊임없이 응용하고 시도하며 실천하는 음, 것이고, 음, 배우는 지식이나 정보를 새롭게 습득하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너는 왜 즐겁지 않냐고? 여기 즐거워야 된다고 했는데. 배운 적은 있는데 아, 익힌 적은 없어서 음. 자, 배운 적 있는데 익힌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도하고 실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주가 과연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건가를 보내서 민주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십몇 년 살면서 과연 배운 거 익힘이 늘 즐겁지 아니했는가? 아니면 배운 거, 너가 뭘 배웠을 때, 뭘 익혔을 때 즐거운 적이 있었던가? 즐거운 적이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렇게 즐거울 때와 즐겁지 않을 때의 또 차이는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 한번 민주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때? 배우고 익혀서 즐거웠던 적이 없어? 네, 그래? 너 살면서 너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아, 뭐 그걸 연습해갖고 마침내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성취감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네, 와, 없는 것 같은데요. 대박. 신기하네. 윤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어렸을 때 뭐 좋아하는 거 있었을까? 놀기? 놀기. 놀기가 그런데 그냥 돼? 놀기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놀는 것도 배우는 거 아니야? 혼자 습득하긴 하는데. 너 혼자 습득을 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그게 익힌 거야, 익힌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그 익힌 걸 통해서 너가 즐거움을 획득한 거야. 그렇다면 이 책의 주장대로 하자면 윤주가 다른 것들, 다른 너가 배우고 익히는 거가 재미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그 것에 관해서 아직 충분히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쪽에 보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대요. 첫째가 뭐, 첫 번째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 과연 윤주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공자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윤주가 그런 점에서 학교나 이런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 성실하게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되고 있는 건가? 배우려고 정말 하는 건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응용하고 체화하는가 하는 문제. 어. 배웠으면 그 배우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 삶으로 어떻게 체화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쪽에 여섯 줄 하지만 공자는 거기 읽어볼까? 하지만 공자는 한 걸음의 정상에 도달하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하기 쉽지는 배우는 과정이 매우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결과에만 급급하면 그 과정을 충분히 만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주가 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든 뭐 수학을 배우든 뭘 배우든 그런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울 수 있는
즐거워야 한다라고 이 책의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윤주는 그런 즐거움을 특별히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여기서 또 이제 윤주가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즐거움을 다 느끼는 건 맞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내가 즐거움을 못 느낀다면 난 도대체 어떤 부분, 무슨 이유 때문에 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것일까? 또 이런 질문. 즐거움 그거를 못 느꼈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윤주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때?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윤주 너 스스로가 질문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어? 윤주야? 네. 음. 어때? 없는, 없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 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네? 그 다음에 거기 한 구절 끝났고 두 번째 구절 설명 나오지. 무슨 구절? 26쪽 밑에서 어째 쪽에 이어서 뭐 하기 쉽지는 배우는 과정이 매우 즐겁고, 밑에서 문제는 밑에서 여섯째 쪽 26쪽. 유봉자문 박래, 불력, 불력, 라포. 여기 살펴봅시다. 그럼 아까 앞에 혹시, 첫 번째 구절은 여태까지 살펴본 거야. 아까 첫 번째 구절이 어,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를 살펴본 거야. 그렇지? 그 두 네, 번째 문장이 유봉자원복리 불력 낙호를 두 번째 문장에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27쪽, 28쪽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윤주는 윤주 나름대로 뭔가 얻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윤주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유붕자원 박래 불력 낙호를 주목을 한 거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했는데 윤주가 봤을 때 집안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윤주야. 그렇지 않아? 네, 너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윤주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멀리서 찾아올 정도의 친구라면 내 형편을 그대로 보여줘도 그 친구가 특별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다.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다. 그러니 그 친구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기쁘게 맞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아까 설명한 거잖아.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절을 뭐에 주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님은 지금 윤주와 같은 해석을 처음 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럴 때 내가 시간을 과연 낼 수 있을지 또는 뭐 내 집을 오픈한다 했을 때 내 집이 제대로 잘 치워졌는지 또는 그 사람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만한 내 형편이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기쁜 일, 기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멀리서까지 친구를 일부러 찾아왔다라면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열려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열려있는 마음을 받기만 해도 서로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혹시 윤주도 이런 경험 있어?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기뻤던 경험? 뭐가 온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너가 혹시 멀리 사는 친구가 있어, 혹시? 많죠? 그럼 너가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과연 그들이 반겨줄까? 그들의 기쁨을 생각할까? 근데 음,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를 몰라? 네, 슬프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을까?
네. 음.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친구가, 어, 그,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 대전에 왔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갖고 어제 친구를 만났거든? 그래서 한 4, 5년 만에 만난 거야.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그래도 왔다고 연락해줘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했어. 다만 이제 그 친구 보러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바빴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 일부러 먼저 이렇게 뭐야 손을 내밀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덕분에 상당히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 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친구, 친구는 있어야 된다. 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윤주는 멀리서 찾아갈 만한 친구가 있는 거야? 아니면 너가 찾아갈 만한 친구가 있는 거야? 있어요? 음, 다만 그렇게, 전화번호 없을 뿐이야? 한 명 있긴 한데, 그렇게, 가는데, 뭐 늦으면 거의 30분 정도 걸리는 음, 거리에 사는, 아직 연락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음. 갑자기 그래서, 찾아가면 걔가 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음, 그래, 그래. 그런 그 친구들과 또 그런 만남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사실은 근데 그 의미가 옛날과는 좀 달라졌어. 왜? 어떤 점에서 달라졌을까? 멀리, 시간이 안 난다? 아, 아, 시간이 안 나서? 하는데,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멀리서가 거리적 요건이거든? 물론 지금도 거리 요건이 있는데, 옛날에는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 두 사람 사이에 소식이 전해지는 거 안 전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전해져요? 전해져,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뭐,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어, 멀리 사는데? 오담동이요? 뭐라고? 아니, 아니야. 제가 아니, 네? 너 지금 친구가 말한 게 아니라 옛날에. 지금 이 옛날에. 노노가 공자가 살던 그 시절에 멀리 사는 친구들과 소식이 잘 전해지냐고. 아니요? 어. 근데 왜 지금은 멀리 살아도 소식이 전해지는데 왜 옛날에는 소식이 안 전해지냐? 옛날에는 뭔가 떠나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할 방법, 되게 뭐죠? 어.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교통도 발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멀리 사는 친구가 왔을 때는 오랜만에 소식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더 반가울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전화할 수 있잖아. 또 윤주는 SNS 안 하지? 해? 네, 아니요. SNS 같은 거 하면은 SNS 통해서 서로 뭐 카톡을 주고받던 뭐 텔레그램을 주고받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DM을 주고받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통신을 통해서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던 친구가 찾아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뭐냐, 의미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쨌든 이 공자가 어, 공부하는 배우는 즐거움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구절은 어떤 의미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분노답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했습니까? 그 문제는? 음, 옛날이었으니까 음, 정말 친구가 힘들게 오랜만에 모르던, 아니, 열, 그,
잘 지낸지 모르던 음, 친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음, 시간도 내기 힘들었을 텐데 왔으니까 음. 그냥 즐겁게 맞이해주라?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아까 두 번째 구절이고, 친구가 먼 곳에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윤주가 지금 말한 건 두 번째 구절이고, 세 번째 구절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분자답지 아니한가. 이건 무슨 의미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음,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음, 자기가 아니까 음. 뿌듯해 아, 해도 된다? 자기는 아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그래, 좋은 해석이네.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까 윤주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남이 알아주는 거에 뭐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친구가 찾아오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는 것들, 그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공자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자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민주가 마음의 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건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억진데, 라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기시집지 불력여로 유봉자온 당내 불력 낳고 인부지불은 불력분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분자답지 아니한가 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요 구절들. 그래서 윤주가 이제 이런 구절을 잘 기억해 두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 첫 번째는 요 구절을 통해서 윤주가 너의 마음 자세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이런 구절을 앞으로 윤주가 어떻게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인용을 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의 어떤 그 구절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익히는 거, 말 그대로 익히는 거. 그래서 윤주 걸로 만드는 거. 그런 과정에서도 윤주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윤주가 어떤 다른 상황에서 글을 쓸 때라든가 연설할 때라든가 말을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품격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는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구절을 갖고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고, 이제 윤주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구절, 윤주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다른 구절, 또는 잘 알 수 있는 다른 구절, 하나를 정해서 윤주가 그 구절에 대해서 윤주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윤주 너는 이 구절, 저는, 어? 저도 모르게 읽었어요. 뭐라고? 그 29쪽에, 아, 그 인생 쪽 그거에서 음, 여섯 번째 줄에 음. 너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된 이유도 역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타인의 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 그거에 대해서 뭐. 윤주가 아무래도, 아, 네, 그, 말해봐. 아무래도, 네? 말해.
뭔가 처음 일어난 일은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글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음, 근데 그거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게 저 문장이니까 저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공자의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바로 즐기는 자세입니다. 어, 타인에게 강요하는 즐거움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긍정 응원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민주가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머지 그러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윤주가 제일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뽑아서 그거를 윤주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아까 화기시습지 분력여로 유봉자운 박내 불력 났고 인부치불은 불력 분자호라는 구조를 읽고 윤주는 혹시 친구가 찾아와도 형편이 안 되면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으나 그 정도 찾아올 친구라면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이든 다 그가 받아들일 거다. 그러니 괜히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윤주 너 말로 바꾸어서 이 구절들을 설명해 보자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지금 쌤이 시간 한 5분 정도 줄 거야. 윤주가 다시 그 특별히 준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주가 여기 있는 그 여러 그 논어 말씀들 중에서 윤주가 제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이해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문장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가. 해야 될 네, 이해했어? 네, 다시 보고 준비하라고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후에 보겠습니다. 네. 어.
자, 어떻게 윤주 골라봤어? 윤주야? 아, 그 마이크 꺼진 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골라봤어? 네. 어떤 걸로 할 거야? 근데 몇 개를 해야 돼요? 하나, 일단 하나. 그러면 매일 세 가지로, 69쪽에, 69쪽? 네. 음, 먼저 원문부터 한번 읽어주고. 음, 심정활, 음, 오일삼성, 무신, 윈모이 불충호, 여분 우교이 불신호, 음. 조불수포. 풀이해주면. 나는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 친구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는가?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는가? 음.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윤주 버전으로 윤주가 요거 갖고 이제 해설을 한번 해주면. 네,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는 거는 음, 좀 긴데, 만약에 자책을 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만 계속 자책하다가 스트레스도 쌓이도 될 거고, 자존심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남, 남,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남을 욕하고 그 사람과는 사이가 멀어지게 될 테니까 차라리 오늘 그날 있었던 이 세 가지, 음, 가장 큰 세 가지를 음. 반성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음. 어유 훌륭한데? 윤주? 논문 해설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설명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 위해 일에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는가? 음, 음, 남을 위해서 음, 힘들게 노력한다고 해도 음, 너무 남만 하다가 자신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남에도 자기가 다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음, 그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테니까, 음. 도움, 도움을 줘도 완전히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된다. 오, 그렇게 해서 그랬어. 그래, 그래. 또, 또, 친구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는가? 음, 친구를 사귀면 음, 처음에는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음. 뭐든지 다 뭔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 있긴 한데, 아, 그러면 친구가 자기 쉽게 해보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음,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으면 친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선에 긋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윤주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윤주가 자기 언어로 바꿔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상당히 훌륭하고 그거를 윤주가 어쨌든 거침없이 그 해설해내는 것들 그런 점도 상당히 좋은 점. 그래서 윤주가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그좀 이렇게 뭐야 자신감 없어하고 이런 윤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윤주 무슨 일 있었어? 지난주 수업 쉬는 동안에? 키워? 그러면 원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감추고 있었던 거야? 그 중학생 때
음.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친구가 뭐라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고, 솔직히 어, 반 애들, 어, 남자애들은 어제 서로를 약간 혐오하다시피 해가지고, 어. 반끼리 다 아니, 저희 반 애들만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 현재? 아니요? 작년 반이요. 근데, 근데 저는 어차피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솔직히 폰 듣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 그냥 조용히 살다 보니까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 지금 반은 애들끼리 사이가 좋네요. 근데 애들끼리 사이가 좋은데, 문제는 너하고도 사이가 좋아야지. 음, 그냥 방학이어서 쉬니까 어, 괜찮아진 것 같기도. 음, 그래, 그래. 어쨌든 뭐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들이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는 어쨌든 너 안에도 그러한, 뭐라 해야 되나, 욕망? 어, 아이들과도 활달하게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은 거야?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보통 반에는 그 무리가 지어지잖아요. 아, 근데 여자애들은 특히 그 무리가 지어지면 그게 새로운 애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다면서. 근데 문제는 아, 서로가 아는 애들이 좀 많은 애, 저는 반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음, 그 두 명하고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한 명밖에 없네요. 근데 한 명 있으면 다행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뭐. 야, 네. 남사친들하고 잘 지내, 그러면. 네? 남자애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아? 제 성격상 남자애들은 걸 일이 없고, 솔직히 남자애들은 친하면 그게 성격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활발한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끼리 그냥 티격태격한 느낌을 서로 장난치는 거고, 대화할 땐 또 대화하는 거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윤주의 해석이 독특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윤주 해석이 독특한 거에 대해서, 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윤주가 어쨌든 너만의 시각, 너만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근데 그걸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윤주가 충분히 읽지 않은 거 아닌가는 의심도 들어. 그러니까 이 책에는 예를 들면 토끼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윤주는 지금 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럼 토끼 얘기인데 왜 사자 얘기를 하지? 라고 해서 얘 토끼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토끼를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윤주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런데 너가 토끼인 줄 알아. 근데 윤주 생각하기에 근데 왜 꼭 토끼여야 돼? 사자가 나오면 안 돼? 라고 뭐 해서 만약 윤주가 사자를 꺼냈다. 그러면 그건 놀라운 거야. 아주 뛰어난 능력인 거야. 진실은 뭐야, 윤주야? 그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아, 든 생각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토끼인 줄 알면서도 사자를 얘기한 거 아니야? 토끼인 줄 모르고 사자를 얘기한 거다. 뭐, 토끼인 줄 모르고 한번, 그런 거야? 그러면 네, 토끼를 토끼라고 파악하는 힘들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통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른바 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 아,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바라봐야지만이 그래야 오히려 더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주가 어쨌든 너무 자기 자신을 혐오해도 문제고 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세 가지 정해놓고
그거 기준만으로 자신을 파악해보는 것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해석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상당히 아, 의미 있게 뭐야, 새롭게 좋게 들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도모하고 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주가 아까 해석한 부분에서는 남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다음 자기를 잃으니 자기한테도 좀 잘해라라는 식으로 해석했잖아. 맞아, 윤주야? 네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면 쌤이 윤주 말을 또 잘못 알아듣은 거야? 그게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남을 너무, 남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해주면 그 응. 상대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응.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전부 다, 아, 남을, 남을 그 도와준답시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네, 그럼 그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네, 그래, 그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충실, 최선을 다해 열의와 정성을 쏟는 그 충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충실하려면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71쪽에 학생들에 대해서 충실한 것들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시간만 많이 갖다가 쓴다고 해서 충실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충실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충실한 72쪽에 보니까 충실히 다른 사람에게 도모하려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시간만 들이면 픽업만 할 뿐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 지금 수업과 연결시켜 보자면 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건가 라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잘할 때 그것들이 바로 충실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 책의 해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윤주야. 근데 최소한 네. 책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윤지했던 그런 명확한 생각들. 그 전에 있는 것들을 파악은 했으나 부정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생각으로서 윤주가 뭔가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책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노를 읽어라라는 책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 어쨌든 윤주가 논어라는 그런 고전이기 때문에 그 고전을 내가 읽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내가 담는 것들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여기 논어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민주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지침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를 그냥 한번 읽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윤주 너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주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윤주가 잘 이렇게 붙잡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윤주의 삶을 변화시켜서 윤주가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동서의 가슴대로 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최고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야, 윤주야? 지금 보면 우리가 너가 몇 주 빠져갖고 밀린 책이 밀려 있거든? 14살에 네.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 천문학에 관한 책을 바로 볼 건지, 아니면 사회를 달리는 10대라는 책을 볼 건지, 아니면 그 두 권은 패스하고, 원래 다음 주에 고스트라는 소설책 보기로 돼 있거든? 고스트라는 초능, 책 바로 볼 건지. 초능력자요? 뭐라고? 고스트라는 소설책이라고.
호도일책 읽을게요. 그럼 앞에 있는 두 권,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하고 사회를 달린 10년 일단 건너뛰는 걸로? 네, 어. 그 책은 아직 안 읽은 거였어? 14살 네, 처음 천문하고 사회를 달린 10년 아직 안 읽은 상태라고?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일단 그 원래 진도대로 일단은 고스트를 갖고서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윤주 오늘도 수고 많았고 어쨌든 윤주가 점점 활기차게 잘 해줘서 선생님도 아주 기쁩니다. 자, 다음 주도 잘 지내고 안녕. 네, 많이 읽으세요. 네.